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원재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배당 기준일 오늘은 어떤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K건설기계 2023년 수출 기대, 제약바이오주 강세 계속되나? 이 가운데서 먼저 올라와 있는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수출이 기대되고 있는 산업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조선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방산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K건설 기계가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내용일까요? 예, 그간에 이제 K건설 기계 쪽에 제일 큰 우려감이라면 뭐냐면은 이제 중국에 너무 기대는 폭이 많아가지고 중국 쪽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뭔가 좀 이제 그 건설 붐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경기 위축 때문에 건설 붐이 좀 줄어들고 이러면 기계가 많이 안 팔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중국 자국 내의 건설 기계 업체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경쟁이 좀 심해지고 물론 이제 중국 자국 내 건설 기계들이 뭔가 좀 성능 같은 것들은 확실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중국 내에서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또 뭐 일종의 좀 애국 소비 같은 것들 특히 이제 그 광급 공사들이 상당히 많죠. 중국 같은 경우도 또 지방 정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하는 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자기네들 건설 기계를 활용하는 거를 이제 선호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건설 기계 업체들의 미래가 상당히 좀 그렇게 밝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건설 기계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이 그 주가가 빠지다가 요 근래에 이제 올라왔는데 요 근래에 올라온 부분들이 이제 뭐 네옴시티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올라온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간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기대는 부분이 많았다 하는 부분들을 다른 이제 글로벌 이제 나라들로 여러 가지 이제 판로를 좀 개척을 하게 되면서 중국 쪽에 대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현대 건설기계만 보면은 작년에 21%였는데요. 올해 지금 6%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이건 중국 쪽에 건설 비중이 빠진 거기도 하지만 전체 매출 부분에 있어가지고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다른 판로들이 많이 커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동안의 건설 기계 업종들의 어떤 이제 불안감 같은 것들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중국 쪽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봉쇄 완화가 되면서 뭔가 건설을 다시 건설 붐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뭔가 도시 건설 같은 것들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부분도 또 기대를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그 소식도 좀 들러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이제 보이는 차트는 두산 밥겟인데 다 이래요. 지금 요즘에 이제 건설기들이 지난번에 이제 좀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당분간은 지난번에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리 선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다시 신고가를 내기보다는 박스권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하단은 좀 잡힐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이제 상단도 일단 실적을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상단도 좀 잠겨 있는 그래서 이제 상당 기간 좀 박스권 두산 마켓만 본다면은 뭐 4만 원대까지의 어떤 이제 반등은 또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 있을 것 같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좀 나중에 조정을 받지만 요 근래 좀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고 현대건설기계는 상대적으로 좀 상당히 좀 견조합니다. 아직까지도 이건 종목별로 차별화는 있지만 신고가보다는 뭔가 좀 이제 좀 내려와가지고 좀 옆으로 좀 흐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부품적인 뭐 DY 파워도 비슷하고요. 또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돼 있으니까 이쪽은 약간 좀 테마성이 강하니까요. 실적보다는 좀 그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쪽에는 어쨌든 뭐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정도 박스권 하단까지 좀 내려온 듯 싶을 때 좀 진입을 해가지고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매도하는 당분간에 이제 그런 정도의 트레이딩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년에 대한 기대가 놓여 있기 때문에 건설 기계 박스권 트레이딩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추세가 가장 좋은 건 현대건설 기계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이 10월에 저점을 찍고 그러면서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시세를 내고 나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뭐 이런 어떤 추세가 가장 좋은 대장주 매매보다는 키 맞추기 매매, 박스권 하단에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 필요하다고 보시네요. 그렇죠? 신기수 전문가님? 예, 그것도 가능하고 네. 아니면 이제 뭐
현대건설기계 좀 기다리셨다가 네. 현대건설기계를 진입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장주도 괜찮고 키 맞추기 전략도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원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 이런 인프라 투자가 더해지면서 경기가 회복됐어야 하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좀 멈춰섰습니다. 1년 동안 멈춰선 게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내년도에는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건설 기계 쪽 중국에서 좀 보다 동남아나 미국 등지로 다변화되어 있는 수출의 동향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은 어떤 쪽에 관심 갖고 계실지 건설기계주 긍정적 의견이신가요? 일단은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저는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현대건설기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중국 쪽에 그동안에 비중이 상당히 컸었는데 중국 쪽이 좀 축소화되고 최근에는 좀 인도 쪽의 비중이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대체 시장으로 인도가 좀 그걸 커버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내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을 뭐 시도를 지금 하고 있고 결국에는 부동산 경기도 띄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결국 그렇다고 본다면 뭐 현대건설기계도 비중이 중국 포지션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지금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 투자는 미국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어차피 법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계속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북미 지역의 강자인 역시 뭐 두산마켓도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도 그리고 계속 있는 만큼 뭐 내년에는 정전이나 휴전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뭐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에는 그쪽에 수요도 있다. 뭐 두산마켓, 현대건설기계, 뭐 현대에버다임, 진성 TC. 일단은 최근에 주가 움직임 상당히 괜찮았는데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는 선반영돼 있지만은 뭐 크게 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또 전쟁 이후에 또 재건 움직임에 따라서 이 건설 기계 업황이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만한 개선 여지도 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지만 모멘텀과 실적이 남아있다는 관점에서 중국과 미국 중심의 종목 보자라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네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알아봤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 제약 바이오주 강세 계속되나? 어제장의 제약 바이오주가 단연 돋보였는데요. 계속해서 이 강세가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지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제도 강세가 나타났고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의 강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계속 연속적인 강세보다는 뭐 하루 상승하면 하루 소폭 조정받고 이런 식의 뭐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지금 강세 원인은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로 감기약 대란인데 그러면서 이제 국내 업체들 수혜가 예상된다. 그런 테마가 지금 강력히 좀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국내 감기약 제조사들에게 수출 요청 문의가 지금 늘어나고는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국내 수요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감기약 생산 라인은 지금 풀가동 중인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품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보따리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본 약국에서 이제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일본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상 개인한테 감기약을 많이 못 팔게 하고 있고, 지금 일본 약국에서는 뭐 감기약 품절 사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보따리산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본다면 일본에서 여의치 않으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약바이오 모멘텀을 이끌고 있는 거는 역시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 내년 1월 9일서부터 1월 12일까지 앞두고 있죠. 결국에는 그런 모멘텀이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제약바이오 강세를 이끌고 있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어려운 것도 역시 어느 정도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재료도 살아있는 제약바이오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전후해서 일단은 강세가 좀 더 지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관련주로는 감기약 모멘텀은 경보제약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어제도 윗꼬리 길게 달렸지만은 여전히 아직까지 상승 추세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동아약품도 봐야 되겠고요. 어제는 올랐다가 역시 윗꼬리 좀 달려있는데 추세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제약도 보시면은 최근에 올랐다가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지만은 괜찮고 화일약품도 지금 약간 어제도 윗꼬리 좀 달렸지만은 저는 양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미약품도 어제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보면 참가 기업들 좀 봐야 되는데
NK맥스라든가 그다음에 SCM 생명과학. 어제는 SCM 생명과학 상당히 강했어요. 그다음에 뭐 티움바이오도 상승했고, 매드팩토, 어제 매드팩토도 상승했고, 뭐 이런 참가 기업들도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CM 생명과학은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어서 지금 제가 빠르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빠르게 끝나버렸어요. 최근에 이슈가 있으면서 또 시황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종목이었는데요. 두 가지 변수가 제약바이오를 이끌고 있고 아직 이 변수가 남아있다는 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미국의 백신은 거부했었는데 치료제 쪽에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를 수일 내에 배포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슈도 어제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확산과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인데요. 신기수 전문가님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를 선점을 해주셨어요. 12월 내내. 종목 수익률 중요하겠죠.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이 되는 이 변수가 남아있는데 제약바이오주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제약바이오주들은 이제 길게 보면은 이제 일단 저는 내년 1분기 때는 시장에서 하나의 대안 sek터가 될 수 있다 봐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 1분기 때는 실적 시즌에 접어드는데 네. 실적 시즌 때 그렇게 좋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 때 다른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이 부진할 때 실적과 그렇게 크게 관련 없는 종목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아무래도 좀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또 내년도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뭐 암학회도 있고 학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더 대안 섹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멘텀이 아직 완전 작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발 이제 그 감기약 모멘텀 때문에 이쪽이 이제 조금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근데 중국발 감기약 모멘텀이 이제 종목들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뭐 경보제약도 그렇고 이제 좀 많이 올라온 느낌들이 좀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기가 빠지게 되면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연초에 오히려 조금 더 모멘텀이 좀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제약바이오는 세 등분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거군요. 감기약,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 그리고 또 실적주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제약바이오 쪽에는 실적주, 이제 제약자라든가 이런 쪽이 붙은 쪽은 이제 실적으로 평가를 좀 받는 경향들이 좀 많은데 저는 그쪽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주들이 실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을 접근을 하려면은 차라리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 다른 섹터들 하시는 게 낫고 오히려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은 저는 오히려 좀 그 임상 모멘텀이나 파이프라인을 보고 그런 부분에서 움직이는 걸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뭐 제약바이오를 하는 어떤 매력 같은 것들이 충분히 좀 우리가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는 쭉 두 분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여러분들께서 메모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대형주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룹주 현 시점에서 매력도 어느 정도일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저는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종목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그 두 종목이 전부 다 결국에는 지수 관련주로 봐야 되겠죠. 예.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코스닥 지수를 좀 이끄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좋아져야지 아무래도 이제 움직일 것 같고 저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괜찮게 보지만 셀트리온 쪽을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제 셀트리온 그룹 3사가 지금 제약은 어제 미리 좀 출발한 부분이 좀 있죠. 셀트리온 3사가 내년도에는 한번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특히 이제 뭐 그 구조조정과 관련된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번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내년도에 뭐 여러 가지 뭐 글로벌 탑 1, 2위 뭐 이런 이제 약품들이 전부 다 이제 뭐 라이선스 특허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좀 개화할 수 있다는 요런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에 관계없이 그런 기대감들이 좀 뭔가 좀 시장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돼서 셀트리온 쪽은 내년도에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셀트리온 그룹주의 한 차례 시세 예상을 해주셨고요. 최현주 전문가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룹주 어떻게 보실까요? 그냥 어떻게 본다면은 제약바이오주 다른 것보다는 시세가 좀 덜 나오지 않을까. 역시 대형주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뭐 어느 정도는 상승은 분위기를 같이 타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접근을 하려면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대형주, 셀트리온 계열사에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아니면은 좀 단기적으로 고리스크,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중소형 제약 바이오주들이 차라리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그러나 이제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주가 움직이 좀 틀려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월봉을 보시면은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틀리게 12월에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주봉도 그렇고 일단은 모멘텀이 좀 더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 건설 기계와 제약 바이오였습니다.